세계의 소식을 데일리 코리안이 전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 경주시에 건설되고 있는 해양용 소형 모듈 원전이 사실상 한국 핵잠수함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직접 핵잠수함 판매를 시사했었지만 당시 미 행정부에 의해 제지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핵기술 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이는 일본과 비교해 미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일본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이 생각하는 아시아 안보의 축은 일본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북한은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 한 틈을 타 한국을 공격했었고 당시 일본에 주둔하던 주일미군이 급하게 한국에 들어와 싸웠습니다. 즉, 미국은 일본에는 군대를 남겨놨지만 한국에서는 군대를 철수시켰던 것인데 이는 과거에 미국은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이 공산화되면 미국이 바다를 다니는데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한국보다 일본을 우대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지리적인 이유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라지만 한국의 경우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하나 최악의 경우 포기할 수도 있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존경받는 전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펄벅 여사에게 한국을 일본에 넘기는 게 어떤가 하고 상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1962년 미국 백악관에서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미국 작가들을 초청해 환영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펄벅 여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고 당시 펄벅 여사는 한국을 배경으로 한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을 쓰고 있다고 대답하자 케네디 대통령은 한국은 골치 아픈 나라라고 대답하며 한국을 일본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에 한국과는 동맹관계라지만 퍼주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자신들은 빠져나오고 옛날처럼 일본이 한국을 맡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펄벅 여사는 펄쩍 뛰며 한국과 일본은 불공정했던 관계에서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제와 힘있는 쪽에게 다시 통제권을 주겠다는 소리는 마치 우리 미국이 예전 영국의 지배를 다시 받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반박했고 이에 케네디는 농담이었다며 한 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대법대 명예교수인 최종고 교수에 따르면 펄벅은 한국의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로 1920년대 난징에서 한국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을 가르쳤고 한국의 희망원을 세워 2,000명의 호녀라와 전쟁 고아들을 보육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75년 희망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아이들을 직접 씻기고 돌봤다고 합니다. 이런 공로로 펄벅은 1968년 명예서울시민증과 최진주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일화 말고도 미국이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중시했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탄두 증량을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일본에는 핵탄두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물론 이 플루토늄은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에 추적되고 관리되지만 IAEA가 항시 일본 정부 옆에 붙어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시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쥐도새도 모르게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였던 토머스 컨트리맨은 이러한 다량의 플루토늄이 북미의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북한에게는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적국인 일본에겐 유사시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 다량의 플루토늄 보유를 미국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가 북한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를 허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은 동아시아 안보의 축을 일본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미국의 분위기에 변화의 조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챙기는가 하면 미국과 영원의 동맹이라는 영국은 대놓고 일본을 홀대하고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일본 정부의 행동에 미국이 단단히 화가 났는데 일본 정부가 미국의 뒤통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얼마 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며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미중 분쟁의 상황에서 자신들은 확실한 미국의 동맹이지만 올림픽 보이콧을 하지 않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의 보이콧은 반쪽짜리 이미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한다던 일본 정부가 무려 중국 정부의 정식 초대를 받아 올림픽 관계자들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올림픽 선수들도
개별적으로 올림픽에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이런 걸 보이콧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한 소식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군사 한라인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 장관이 2시간여의 화상회담을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즉,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이러니 미국 정부가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더해 중국이 미국의 적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일본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 결과 태평양 지역의 미국 공군기지들이 중국에 공격받고 미국의 전함과 전투기는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에 의해 저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단호하게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상황을 상정하더라도 워게임에서 항상 이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미군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미국의 우위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 증강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미국은 한국을 무장시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나 SLBM 등의 족쇄를 풀어주며 사실상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말까지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는 데릴 프레스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핵폭탄을 가져야만 하냐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히 핵확산금지 조약 NPT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조약을 탈퇴해 핵무기를 가져도 좋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력 정치 매거진인 포린 폴리시도 미국의 군사 고위급 인사를 비롯한 싱크탱크들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핵무장에 관해 50%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는 과거 미국의 입장에서 훨씬 진일보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의 핵보유가 그저 망상이 아니라 미국 내 여론도 슬슬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핵 잠수함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 단추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핵잠 확보를 적극 반대해 왔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핵잠수함과 핵무기를 동일선상에 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핵잠수함과 핵무기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과 핵무기를 갖출 경우 더 이상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에서 불필요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로 이 점 때문에 호주는 핵잠수함 획득이 가능했지만 한국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한국 정부가 경주 간포읍에 한국 내 최대 규모의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이것이 결국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자력 잠수함 확보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원자로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데 실제로 미국의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에 사용되던 기술입니다. 즉,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소형 원자로 기술을 이용해 자력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핵잠 원자로 설계 제작자인 OKBM은 지난 2017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계속해서 원자로 협력을 논의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대놓고 한국의 핵잠수함을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핵 확산을 우려한 미 행정부 관료들에 의해 후속 조치가 취해지진 않았지만 이런 제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에서 어느 정도 한국의 핵잠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이 호주, 프랑스 간의 핵잠수함 거래를 중간에 가로채면서 잔뜩 화가 난 프랑스가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으로서는 핵잠수함 보유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핵잠수함과 핵무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한다면 사실상 핵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옛날 말에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논의가 활발해지는 만큼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